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때 끝났다고 여겨졌던 불꽃야구가 어떻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법원의 방송금지 결정 이후 모두가 침묵하던 그 밤, 단 하나의 선언이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즌2 발표가 아니라 끝났다고 믿었던 서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에 관한 기록입니다. 2015년 12월 29일 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스튜디오 C1이 제작한 불꽃야구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향후 콘텐츠의 배포를 전면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 순간부터 불꽃야구라는 이름은 더 이상 화면 위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은 갑작스럽게 침묵에 들어갔고, 매주 새로운 회차를 기다리던 팬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멈춰 선 시간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지는 없었고 해명도 없었으며, 다만 법원의 결정이라는 무거운 문장만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의 영상이 조용히 업로드됩니다. 제목도 설명도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화면에 등장한 것은 마치 사진 전시를 연상시키는 정적인 이미지들이었고, 많은 시청자들은 이 영상이 단순한 과거 회상의 모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끝나갈 무렵 29분 48초라는 긴 러닝타임의 마지막 장면에서 검은 배경 위로 하얀 글씨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 제작 선언. 이 문장은 법적 분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던져진 명확하고도 도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모하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동안 기다려왔던 한 문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장시원 감독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판단은 시즌1에 국한된 일시적 결정일 뿐이며, 그 결정을 존중하되 새로운 형태의 서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문장 어디에도 법을 피하려는 꼼수나 팬들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콘텐츠 제작자로서 자신의 존재와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를 단순한 야구 예능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불꽃야구는 리그에서 밀려난 선수들의 눈물과 좌절, 김성근 감독의 전략적 분노, 그리고 박용택이 남겼던 마지막 말처럼 수십 년 야구 인생이 응축된 순간들의 집합이었습니다. 그것은 편집으로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라 실제 인생을 걸고 카메라 앞에 섰던 사람들의 선택과 후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중단은 하나의 콘텐츠가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강제로 멈춰 선 사건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불꽃야구 채널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수만 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고, 그 대부분은 분노나 비난이 아니라 기다림과 공감의 메시지였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이렇게 울컥할 줄 몰랐다는 반응, 시즌2를 기다리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든 함께하겠다는 응원의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반응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멈춰 있었을지 모르지만 불꽃야구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열광적인 반응과는 별개로 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JTBC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이러한 움직임은 본질을 흐리는 기만이며 법을 우롱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고, 이 선언은 곧장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장시원 감독은 이에 대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법정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말. 그러나 그 판단이 이야기의 권리까지 침범할 수는 없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철학적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불꽃야구 시즌2는 단순한 제작 계획이 아니라 법과 창작, 플랫폼과 이야기의 경계를 둘러싼 싸움의 상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꽃야구 시즌2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믿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이야기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이제 한 명의 제작자를 넘어 침묵하던 이름들과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까지 서서히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불꽃야구 시즌2 선언 이후
논란은 빠르게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구조의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JTBC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막대한 제작비와 최소 3년에 걸친 투자, 그리고 정식 방송사로서의 인프라가 있었기에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이 가능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고, 실제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역시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내려진 판단이었습니다. 즉, 불꽃야구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방송 시스템 위에서 완성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팬들과 업계 일부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이야기를 만든 주체는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플랫폼이 JTBC였다는 사실, 방송 시간과 편성 권한이 방송사에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획과 촬영, 편집의 결을 만들어낸 사람은 장시원 감독이었습니다. 불꽃야구 특유의 호흡, 카메라가 머무는 방식, 경기 외적인 침묵과 갈등을 끌어오는 연출은 정형화된 스포츠 예능의 문법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고, 구독자들은 바로 그 차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즌2 선언 영상이 올라온 직후 불꽃야구 채널의 반응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하나의 집단적 의사표현에 가까웠습니다. 댓글 수는 하루 만에 폭증했고, 과거 영상의 조회수 역시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된 클립을 재편집한 팬 영상들이 빠르게 확산되며 수백만 회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는 불꽃야구가 단순한 추억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서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JTBC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 중인 콘텐츠가 다시 여론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응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시즌2 선언은 본질을 흐리는 기만이며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는 강경한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성명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감독의 태도는 예상과 달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의 판단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 판단이 이야기를 만들 권리까지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무책임한 도발로 해석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창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립은 곧 불꽃야구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프로그램 분쟁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장시원 감독은 이미 시즌2를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규 경기 중심의 구성에서 벗어나 비하인드 다큐멘터리 형식, 훈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기록, 그리고 선수들의 선택과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자 동시에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지닌 본질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외부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불꽃야구 시즌2는 더 이상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실험처럼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시즌1이 경기의 결과와 승패에 집중했다면 시즌2는 왜 다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곧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과거의 성공을 반복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방송사와 제작자, 법과 이야기, 플랫폼과 창작자의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불꽃야구라는 이름은 더 이상 하나의 프로그램 제목이 아니라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곧 침묵하고 있던 또 다른 주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시즌2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모습을 감췄던 이름들,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논쟁이 깊어질수록 이야기의 중심은 점점 법의 영역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법원은 이미 한 차례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판단이 아니라 향후 콘텐츠의 존재 방식 자체를 규정하는 기준처럼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에게 불꽃야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법의 언어로 해석된 그 순간부터 이 프로젝트는 허용과 금지의 경계 위에 놓이게 됩니다. JTBC의 입장은 일관되었습니다.
불꽃야구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방송사의 자본과 인프라, 편성, 권한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주장에는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작비 규모, 계약 구조, 투자 기간이라는 숫자들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고 법원 역시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정 문서 속에서 불꽃야구는 하나의 이야기라기보다 관리되어야 할 자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장시원 감독이 던진 질문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결과물인가? 아니면 그 결과물에 담긴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자 했습니다. 방송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이야기를 만들 권리까지 박탈할 수는 없다는 그의 발언은 법적 분쟁을 넘어 철학적 논쟁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업계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를 위험한 발언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미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은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시선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분쟁으로만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플랫폼이 사라지면 이야기도 함께 사라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공론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꽃야구 사태는 콘텐츠 산업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방송사 중심의 제작 구조 속에서 창작자는 어디까지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계약이 끝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 선언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시원 감독의 행보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불꽃야구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바꾸고 형식을 바꾸고 이야기의 중심을 경기 결과가 아닌 선택과 갈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법정에서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짓지만 이야기의 세계에서는 맥락과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불꽃야구 시즌2는 점점 더 복잡한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즌2를 둘러싼 논의는 법정 밖에서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연결과 계약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꽃야구의 이야기는 이제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불꽃야구는 멈춰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촬영 일정도 없었고 공개된 콘텐츠 역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즌2는 선언 이전부터 이미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감지된 변화는 일부 출연 선수들의 행보였습니다. 불꽃야구 시즌1에 참여했던 몇몇 선수들이 최근 새로운 스포츠 채널과 파일럿 형태의 콘텐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보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야구 기반 리얼리티 서바이벌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명칭은 불꽃야구가 아니었지만 구조와 콘셉트는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름만 제외한 채 본질적인 형식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의 결론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즌2는 갑작스럽게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되어 온 프로젝트였다는 점입니다. 장시원 감독 역시 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정규 경기 편성 대신 비하인드 다큐멘터리 형식과 훈련 과정 중심의 기록,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선택과 갈등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구조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자 동시에 불꽃야구가 처음부터 지향했던 진짜 이야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의 첫날 스튜디오 시원은 불꽃야구 시즌2 티저라는 이름의 짧은 영상을 공개합니다. 배경은 아무도 없는 야구장이었습니다. 관중도 없고 선수도 없고
조명도 꺼진 그라운드 한가운데를 카메라는 천천히 비췄습니다. 이어서 더그아웃에 걸려있는 낡은 유니폼 하나가 화면에 잡혔고 그 위에 짧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다시 던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장면은 어떤 설명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시즌2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왜 다시 시작하려 하는지는 충분히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티저 영상은 다시 한번 여론을 흔들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개였기에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또 다른 도발이라는 평가와 치밀하게 계산된 메시지라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불꽃야구 시즌2가 더 이상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도 형식도 메시지도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시원 감독의 선택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는 대규모 제작비나 화려한 세트 대신 최소한의 장비와 자비를 들여 새로운 촬영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편집 장비 역시 직접 마련했고 촬영 장소 또한 외부 협찬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통제 없이 이야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꽃야구를 둘러싼 갈등의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작사와 방송사의 싸움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침묵하던 이름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시즌2 제작 선언 영상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명단에도 홍보 자료에도 없던 그 사람의 존재는 곧 또 다른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시즌2의 움직임이 점점 구체화되던 그 시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에도 티저 영상에도 어떤 홍보 자료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출연자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연락을 끊은 채 야구장을 떠나 있었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팬들의 메시지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했고 더 이상 불꽃야구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첫 마디는 그동안의 추측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1년 동안 그가 겪어야 했던 혼란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불꽃야구가 법적 논란에 휘말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그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함께 뛰었던 동료들, 카메라 밖에서 나눴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의 시선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에 나갔느냐고 묻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점점 더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야구 배트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에게 들어왔던 스포츠 예능 관련 제안은 최소 5건 이상이었지만 그는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화면에 서는 것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유예에 가까웠습니다. 전환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장시원 감독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고 복잡한 상황 설명이나 설득도 없었습니다. 감독은 단 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네가 떠난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는 불꽃야구에서 마지막으로 던졌던 공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승부가 기울어진 상황, 관중석의 소음, 그리고 카메라가 꺼진 뒤 찾아왔던 묘한 정적. 방송에는 남지 않았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선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JTBC의 강경한 입장, 법원의 가처분 결정, 그리고 시즌2 선언을 둘러싼 업계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시즌2를 준비하는 내부 회의에서는 기존 출연자들의 복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캐스팅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이야기를 다시 이어갈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된 사안이었습니다. 한 제작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시즌2는 예전과 같을 수 없으며 그래서
더더욱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불꽃야구 시즌2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이야기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즌2를 향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은 결국 숫자와 흐름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2 제작 선언 이후 불꽃야구 관련 키워드의 온라인 언급량은 불과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된 과거 영상들을 다시 편집한 팬 영상들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누적 조회수는 수백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향수의 반응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집단적 인식의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내부 회의 자료에는 분명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기보다 결정의 순간을 보여준다. 이 문장은 시즌2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즌1이 승부와 결과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시즌2는 왜 다시 던지는가, 왜 다시 돌아오는가 라는 질문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야기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선수 역시 이 변화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뛰는 역할이 아니라 왜 돌아왔는지 그 이유까지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는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다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와 책임을 그대로 꺼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택은 복귀라기보다 스스로 마무리를 짓기 위한 결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취재 말미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시즌2에서 보여줄 장면 중 하나는 제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순간일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불꽃야구 시즌2가 더 이상 법적 논란의 연장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한 프로그램의 존폐를 넘어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서사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단순한 예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갈등,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던져질 공이 승패를 가르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공은 분명히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